휴대폰을 살 때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사면 제일 싸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계값을 몇십만 원을 깎아줘도 10만 원 넘는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부가 서비스도 덕지덕지 붙으면 오히려 총 지출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제대로 두드려보지 않고 사면 그 할인은 할인이 아니고 오히려 싸게 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비싸게 사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한테 진짜 맞는 현명한 휴대폰 구매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자, 중요한 기준은 여러분 2년의 총 비용을 계산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년 동안 내가 총 얼마를 내는지 계산하지 않으면은 프로 손해봅니다. 이게 성지를 좀 사용해본 분들이 또 많이 빠지는 함정인데 6개월 동안 내는 그 10만원 이상의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사실 매달 내는 요금이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년 뒤에 왜 2년으로 하냐면은 보통은 이제 선택약정 기간이 대부분 2년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2년을 기준으로 우리가 내는 2년 동안의 요금이 총 합이 제일 작길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지나 통신사 뭐 판매점 같은 데는 기계값이 이제 저렴하다는 것만 강조를 하고 요금제 비싸고 한 거는 좀 되게 숨기려고 하죠. 이게 통신사나 성지가 써먹는 아주 고전적인 상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런 교묘한 트릭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통신사가 이득을 보면은 요금제를 내려줄 거다, 이게 단통법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희대의 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고 통신사와 제조사만 이득을 보는 구조로 고착화가 됐었는데 사실상 할인이 아니라 할부가 된 거죠. 통신사는 통신 상품만 팔고 전자회사는 기계만 팔면은 시장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긴 하죠.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까요? 소비자가 계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해보면 되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예시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어떤 분이 성지에서 아이폰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계값을 30만원을 할인받았다고 해요. 근데 원래 쓰던 요금제가 월 5만원 정도가 나갔어요. 근데 할인 조건을 할 때 요금제가 월 10만원 동안 내야 되는데 이걸 6개월 동안 유지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기계값 할인을 30만원을 받는데 통신비 할인이 30만원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6개월 유지인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2년 동안 까먹고 유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을 해보면 월 10만원 요금제를 24개월 동안 유지를 해버리면 120만원이에요. 그럼 손해본 금액만 9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값 30만원 깎자고 요금으로 만원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할인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되게 저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이거보다 사실 더 은밀한 사기 수법들이 많습니다. 성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오늘만 특가입니다. 이런 것들을 당하시면 안 되고요. 부가 서비스, 그러니까 요금제는 요금제이지만 부가 서비스, 이게 또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부가 서비스가 3, 4개, 5개까지 막 이렇게 가입이 돼버리면은 성지나 통신사에서는, 판매점에서는 이득을 보는 구조지만 저희는 되게 손해를 크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약금 조건을 되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서 막 정상적인 계산이 안 되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통신사에서 잘 쓰는 심리적인 수법이 뭐냐면은 일단은 처음에 어려운 말이든 뭐든 긴장을 하게 만들어두고 되게 오랫동안 뭔가 시간을 끌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심리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게 되잖아요. 그럼 매몰 비용이 생기게 되고 그 매몰 비용으로 인한 심리적인 호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제가 신뢰감을 줘버려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호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주의를 해야, 특히 또 제가 방금 또 기억이 났는데 이거는 실제로 저도 이제 가장 최근에 성지를 이용을 했을 때 당했던 수법인데, 그 통신사마다 어떤 요금제나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 할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개통을 해보고 뭐 나중에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역시도 성지를 그렇게 많이 써봤으면서도 호구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요. 정보를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더라도 호구는 당할 수 있다고 제가 보증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옆에 누가 성지 많이 가보고 많이 당해보고 이제는 진짜 성지에서 호구 안 당한다 싶을 정도의 전문가를 대동해서 가는 게 제일 베스트고, 아니면 진짜 믿을 만한 사람한테 사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뭐 그나마 이런 친구나 지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호갱이 되지 않을 수 있는 4단계 전략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 사용 패턴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데이터 사용량이나 통화 시간이나 문자 사용량, 그리고 부가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정확히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금제를 20기가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20기가도 안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 막 요금제를 한 달에 100만원, 아니 100만원이 아니라 100기가짜리 요금제를 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낭비죠. 왜냐면 통신요금이 요즘에 보통 통신사에서 하면은 아무리 안 해도 4만원에서 5만원 정도씩은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너무 과하게 소비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제 스스로의 사용 패턴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년간의 총 비용을 비교해야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성지에서 기계값을 할인받고 비싼 요금제를 쓰는 경우, 그리고 온라인몰, 뭐 쿠팡이나 자급제라고 하죠. 그런 거를 정가로 구매를 해서 통신사 또는 알뜰 요금제 같은 걸로 이제 사용을 할지, 아니면은 아예 알뜰 폰을 쓸지, 아니면 기존 기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요금제를 변경할지, 이런 거에 대한 상황별로 좀 최종 금액을 계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매일매일 이제 성지의 시세표를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미 그 서비스를 너무 잘 제가 찾아버려가지고 제가 그걸 여러분들께 조만간 공유 드리고, 이제 저는 2년 동안의 총 비용을 계산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 서비스를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의 사기 멘트를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통신사마다 5만원을 추가로 내야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하시면 추가 할인됩니다. 구라입니다. 자, 이 요금제가 제일 인기 많아요. 자, 이것도 구라입니다. 나중에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지를 가는 경우에는 그날 끝내는 겁니다. 무조건. 자, 부가 서비스는 해지하시면 안 돼요. 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절약하는 방법을 있는데, 온라인 구매가 웬만한 경우에는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단통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정말 계산기를 더 잘 두드려 봐야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전에도 성지에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랑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시세표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파멸적으로 통법이 폐지되기 이전이랑 차이가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게 아직까지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이 데이터나 통신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은 알뜰폰을 쓰는 것도 여전히 되게 좋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체크리스트, 휴대폰을 사러 가기 전에 꼭 이것만은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는 게, 첫 번째, 내 실제 사용량을 파악을 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 2년간의 총 비용을 계산을 다 해봤는가, 세 번째, 다양한 옵션을 비교를 해봤는가, 네 번째, 부가 서비스 강제 가입을 거절할 준비가 됐는가, 다섯 번째, 약정 조건을 꼼꼼히 읽을 각오가 됐는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성지에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을 낚는 데 쓰는 수법들을 모두 다 알 수가 없어요. 웬만한 여러 가지 보편적인 수법들은 저희가 알 수 있어도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최대한 돈을 많이 내게 해야 자기들이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를 대비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죠. 뭐냐 하면은 그냥 저희가 내야 될 돈의 총합을 미리 알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비싸다, 그럼 그냥 거기에서 안 사면 돼요. 물론 그렇게 되면 발품은 팔아야겠지만 시세표를 좀 확인을 하고 가서 이제 말장난을 한다, 그럼 그냥 나오고 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말하고 보니까 확실히 여러분, 만약에 이것저것 고민하기가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인터넷으로 자급제 사는 게 제일 편하고, 만약에 아니다, 나는 자급제보다 그래도 몇십만원 좀 더 아끼는 게 너무 크다, 그런 분들은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히 컨텐츠를 하나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계산기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좀 호구를 당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지갑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몇십만 원의 할인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몇백만 원을 더 내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은 정보와 계산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뭐 사실 단통법 말고도 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법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 도서 정가제 같은 것도 출판산업 보호라는 이유로 중고책도 제대로 할인하지 못하게 만든 제도인데 소비자한테는 선택권도 없고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인데 뭔가 단통법이 존재하는 거랑 느낌이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와 계산기입니다. 뭔가 설명이 복잡하다, 그리고 계산이 복잡하다, 상품이 복잡하다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꺼내서 정확한 정보를 계산을 하는 순간 그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오든 그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당당하고 똑똑하게 주도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생지나 어떤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핸드폰을 제일 싸게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요금제까지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최대한 많이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